자, 지금부터 스파이더젠으로 화면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용어나 이론적인 방법을 체계적으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고 실제로 개발을 한다는 생각으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서 필요한 이론 설명을 그때그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빈 화면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예, 이제 이것이 이제 뭐 앱이 됐든 뭐 웹브라우저가 됐든 어떤 이제 하나의 화면이 될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 오른쪽 컴포넌트들을 올려놓는 거죠.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해서 올려놓을 수도 있고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특정 위치로 이제 컴포넌트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위치를 변경하거나 세팅하는 방법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시는 일반적인 개발 툴과 같기 때문에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배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파이더젠은 여러 가지 이제 배치 방식이 있고 레이아웃 등을 이용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절대좌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죠. 원하는 위치에다가 기타 등등 컴포넌트를 이제 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포지션에 대한 정보가 왼쪽 하단에 보시면 여기 이제 그 포지션이라는 메뉴에 있는데 이렇게 컴포넌트를 선택하면 이 컴포넌트의 정보가 이제 이렇게 여기 나옵니다. 20, 50. 자, 근데 이 레프트 탑, 라이트 바텀이 이렇게 사각형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레프트와 탑 좌표계를 써서 이 컴포넌트의 위치를 위치시킨다, 뭐 그런 의미예요. 만약에 레프트에다 놓지 않고 라이트에다 값을 100이라고 주면 오른쪽을 기준으로 해서 100픽셀이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계속 해놓고 컴포넌트를 움직이시면은 계속 라이트 좌표로 기준으로 이제 저 값이 바뀌게 되죠. 그리고 탑이 아니고 바텀에다가 값을 주면 이건 역시 이제 라이트 바텀 기준으로 이렇게 좌표가 움직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라이트 바텀으로 했기 때문에 이 감싸고 있는 창을 이렇게 리사이즈 해보면은 오른쪽 밑에 붙어서 움직이는 거를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포지션에 보면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좌표를 절대 좌표로 세팅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센터 옵션이 있는데요. 이쪽 센터를 체크하면 X의 중앙이 되죠. 좌우 중앙 값이 돼가지고 이렇게 창이 움직여도 항상 이제 센터에 배치하게 되고 컴포넌트를 선택하고 탑 바텀에 있는 센터를 클릭하면 상하의 중앙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리사이즈 해보면 이렇게 버튼이 항상 중앙에 배치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이제 스파이더젠에서 중앙이 정렬하고 컴포넌트를 중앙에 배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차후에 이제 차차 설명드리기로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절대좌표 상황에서 중앙에 배치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를 잡는 방법인데요. 여기 보시면 직접 이제 이 컴포넌트를 선택하면 이제 80이죠. 여기서 마우스로 이렇게 느리시면 넓이와 높이가 이제 변경이 됩니다. 여기다 이제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숫자를. 그리고 이런 좌표든 그러니까 포지션이든 사이즈든 이제 기본이 픽셀이지만 퍼센트를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버튼을 왼쪽에서 10% 정도에 항상 위치하고 싶다 그러면 레프트를 10%로 이렇게 입력하시면 부모의 이제 창이 작아질 때 항상 이 좌표가 10%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넓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넓이를 50%로 하고 싶다. 그러면 50%를 입력하면 항상 이 컴포넌트의 넓이는 부모의 절반이 되죠. 사이즈를 한번 늘렸다 줄였다 해보면 항상 50%를 유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샘플이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제 기본적인 뭐 요 기능을 이용해서 요 화면을 만드는 샘플인데요. 자, 한번 움직여 보면 자, 이렇게 되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화면을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조금 더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포지션의 레프트 라이트 이거 설명드렸고 넓이 조절하는 거 설명드렸고요. 여기 민 맥스는 넓이의 최소값, 넓이의 최대값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로 하긴 했는데 최소값을 만약에 100 픽셀로 지정을 하면 계속 줄다가 100픽셀이 되면 더 이상 줄지 않고 멈추게 되죠. 이렇게 이게 이제 민 값이고요. 맥스 값을 지정하면 뭐 역시 50%를 계속 계산해서 넓이가 바뀌다가 특정 픽셀이 되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거죠. 한 500으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100 이상은 안 줄고 500 이상은 더 이상 안 늘어납니다. 아무리 늘어가도 500을 너무 크게 했으니까 얘를 한 300 정도로 해볼게요. x 값이 자, 더 이상 안 커지죠. 300에서 이제 이게 민 맥스 값이고요. 하이트 값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시면 오토와 스트레치가 있는데요. 오토라는 애는 체크를 한번 해보면 이 안에 그 컨텐츠의 넓이만큼 자동으로 이 컴포넌트의 넓이가 이제 세팅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라벨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라벨은 기본적으로 넓이가 오토예요. 그래서 이 안에 컨텐츠가 늘어나면 넓이도 같이 늘어나는 거죠. 제가 한번 이제 컨텐츠의 내용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라벨의 넓이가 자동으로 늘어나죠. 이제 오토를 풀으면 이제 절대 값으로 그 넓이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절대값을 지정한 후에 이 컨텐츠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자동으로 줄이 바뀌죠. 자, 이거는 이제 브레이크 옵션이 이제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요.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 텍스트를 지웠더니 높이도 이렇게 줄어들었죠. 이건 이 라벨의 높이가 오토여서 그런 거고요. 어쨌든 이 오토의 의미는 이 컴포넌트의 내부에 이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내부의 컨텐츠의 양에 따라서 넓이 높이가 자동으로 변하는 걸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트레치 옵션이 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스트레치 옵션은 우리가 흔히 이제 다른 개발 툴에서 이제 앵커 기능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번 제가 스트레치를 찍어 볼게요. 이렇게 딱 찍으면 넓이의 스트레치인 거죠. 넓이의 스트레치를 찍으면 점선이 생기는데 요 스트레치를 찍고 옆에 나온 요 텍스트 그 인풋에 있는 수치만큼 요 값이 항상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10을 하면 요 넓이가 항상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창의 사이즈를 늘려보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여기에
맥스 값을 줘서 이게 안 바뀌었네요. 다시 이걸 지우고 이 버튼의 스트레치 값을 좀 잘 보이게 한 50 정도로 변경을 하면 요 스트레치 값은 여기가 항상 50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의 창을 이렇게 리사이즈 해보면 항상 이쪽을 50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이 컴포넌트의 넓이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스트레치인데요. 자, 그러면은 이 컴포넌트가 이 밑에서 항상 50 픽셀이 떨어지게 넓이가 변경되게 하려면 이 하이트의 스트레치를 찍고 여기서 이제 바로 이렇게 수정하셔도 되고 직접 여기에서 50을 딱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리사이즈를 할 경우에 컴포넌트의 사이즈가 이렇게 좀 변경되는데 그 벽으로부터의 공간이 항상 50을 유지하게 이 사이즈가 변경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트레치 옵션은 이 부모의 사이즈가 변경될 때 이 컴포넌트의 사이즈가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스트레치 옵션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요 기본적인 요 정도만 가지고 제가 여기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화면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실제 구현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똑같이 한번 컴포넌트를 일단 올려놔 볼게요. 자, 모두 선택해서 일단은 지우고 사이즈 비슷하게 해놓고 그러니까 라벨이 있었고요. 이쯤 있었고 그 다음에 텍스트 필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버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버튼이 있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그리드가 있고 하단에 보시면 버튼이 두 개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뷰로 하나 감싸서 그 안에 버튼 두 개를 좀 더 놓은 모양이에요. 제가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리드를 놓고요. 뷰를 추가한 다음에 이 안에다가 버튼을 두 개를 이렇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컴포넌트를 구성한 다음에 요것에 이제 위치를 이제 배치시키는 건데요. 이건 뭐 배치시키는 거는 원하는 방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뭐 직접 타이핑을 해서 입력을 해도 되고.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버튼은 오른쪽에서 한 요 정도 떨어지면 될 것 같고요. 한 20 정도로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부모가 움직일 때 이 버튼이 오른쪽에 항상 이렇게 고정되어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버튼을 좌표를 라이트 좌표에 값을 주면 됩니다. 여기서 한 20 정도 떨어뜨려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오른쪽에 붙어 있죠. 오른쪽에서 20이 항상 떨어지니까요. 자, 얘는 왼쪽에서 20을 주고요. 이 텍스트 필드는 대충 라벨에서 적당히 한번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세 개가 줄이 좀 나란히 맞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줄 맞추는 옵션을 주시면 이렇게 서로 같이 줄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 필드를 길게 이제 이렇게 늘려 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서치라고 쓰고요. 이걸 좀 더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이 정도 해주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제가 사이즈를 바꿔 볼게요. 이렇게. 자, 이거는 됐는데 요 텍스트 필드가 같이 늘어나야 되겠죠. 자, 같이 늘어나게 하는 방법은 이제 스트레치 옵션을 주면 됩니다. 자, 그냥 이렇게 적당한 위치를 요 정도가 딱 모양이 좋아 보이죠. 여기서 그대로 스트레치 옵션을 딱 체크하시면 이 상태로 이게 항상 넓이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 사이즈를 변경할 때 같이 늘어나죠. 실제로 개발할 때 이제 디자인 가이드에 따라서 이 픽셀을 조정하실 때는
여기에다가 정확한 스트레치 값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 상단 부분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리드가 한번 어떻게 움직이나 볼까요? 예, 왼쪽에 한 20 정도 떨어진 것 같고요. 저 20 떨어져 있고요. 예, 여기도 스트레치 준 것 같은데 항상 오른쪽에서 20이 되도록 사이즈가 변경되고 있어요. 이 하단도 볼까요? 예, 높이도 항상 하단에서 70픽셀 정도가 떨어지도록 70픽셀 정도로 고정되도록 이 그리드의 사이즈가 변경되고 있죠. 자,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20 주고, 자, 여기서 그대로 스트레치를 찍고 20을 입력할게요. 네, 이렇게 하면 되고, 하이트도 스트레치 찍고 70을 입력하시면 네, 이렇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원하는 대로 되고 있죠. 이 상황에서 그리드가 좀 밑에 내려왔네요. 여기 위치를 좀 올려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됐고, 이제 이 뷰만 배치하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뷰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배경색이 예, 투명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렇게 보면 움직일 때 항상 중앙에 배치되고 있네요. 그죠? 센터 옵션을 준 거겠죠?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버튼을 적당히 해놓고 높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높이가 이 뷰의 높이가 30이네요. 예.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버튼의 높이를 100%로 해서 예, 분모에 가득 차게 했습니다. 자, 저도 한번 해볼게요. 자, 높이가 30이었고요. 이 두 버튼의 높이는 100%를 해줬어요. 자, 여기다가 직접 100%를 입력해도 되는데, 이 버튼은 100%로 채워주는 버튼이에요. 이렇게 예. 채워줬고, 왼쪽에 있는 버튼은 예, 0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버튼은 라이트를 0으로 하면 오른쪽에 딱 붙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 뷰의 사이즈를 이렇게 줄이면, 자, 이렇게 아까 비슷한 모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에 배치해야 되니까 좌우 센터 버튼을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위치를 좀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배경색을 투명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좌표가, 이 뷰의 좌표가 탑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사이즈가 바뀌어도 탑에서 항상 540이 되겠죠. 자, 바닥에서 20 떨어져서 딱 붙어 있게 하려면 이거에 좌표계를 바텀으로 해서 20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닥에서 20이 항상 떨어지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지금까지 그 기본적인 절대 좌표, 앱솔루트 좌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리사이징 되는 화면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걸로 뭐 모든 화면을 만들 수는 없는데요. 이제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부분에서 뭐 레이아웃 컴포넌트라든지 렐러티브 등을 이용해서 좀 더 다양한 화면을 좀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일단 너무 길게 설명을 드리면 지루할 수도 있고 하니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에 다른 사례를 또 설명드리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